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 파스칼의 삼각형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오늘 내용이 조금 적어서 중단원 마무리의 기본 문제 요거까지만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중복조합 값을 구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 중복조합 NHR 계산 어떻게 했죠? 요거 두 개 더해서 1 뺀 거 앞에 쓰고 C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된다 라고 했죠. 5H3은 5 더하기 3에서 1 빼고 C3이니까 7C3이네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분자에 7유고 분모에 3, 2, 1 해서 3, 2, 6 약분하면 7호 35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EH4 이거 이상한 거 아니라고 했죠. 중복 조합에서는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수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계산하면 2 더하기 4 빼기 1 C4니까 6에서 1 빼면은 5C4인데 5C4는 뭐랑 같다? 5C1과 같다. 그러니까 답은 5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문제 2번입니다. 같은 종류의 볼펜 9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개념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볼펜이 이렇게 9자루가 있어요. 볼펜이 9자루가 있는데 4명한테 나누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4명한테 나누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요? 이것은 9자루의 볼펜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상황. 그 상황이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나누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상황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지, 중복조합에서 봤었죠. 우리가 중복조합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을 R개를 N개 칸으로 나누는 상황과 같다. 즉, N개 구역으로 나누는 상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R개 중에서 이제 이것을 N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그 경우의 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NHR로 나타내기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도 9자루의 볼펜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것을 중복조합의 기호로 나타내면 4H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4 더하기 9 마이너스 1C9니까 12C9여서 이것은 12C 3과 같죠. 분자에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분모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계산을 하시면 답이 2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문제가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는 법.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중복조합에서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기는 해요. 여기에서 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것을 다 더했을 때 만약에 뭐 10이 된다 라고 했고 이 x, y, z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해 개수 그 각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3H10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여기에서 이 3이 뭐였냐면은 문자의 개수예요. 문자의 개수. 문자 개수. 그리고 여기 있는 10은 여기 우변의 숫자. 요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 2번을 이렇게 방정식의 해구하기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4명의 학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4개의 문자를 쓸 거예요. X, Y, Z, W 뭐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자, X는 첫 번째 학생이 받는 볼펜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첫 번째 학생이 받는 볼펜의 수. 그러면은 Y는 두 번째 학생이 받는 볼펜의 수, Z는 세 번째, W는 네 번째 학생이 받는 볼펜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4명의 학생이 전부 다 볼펜을 총 9자루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학생이 받는 볼펜의 수를 더하면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9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때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X나 Y나 Z나 W 중에서 0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X, Y, Z, W는 결국에는 의미 아닌 정수. 이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 2번을 풀 때 이 상황은 결국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9를 만족하는 요 의미 아닌 정수 요 4개의 문자 여기서 해 개수를 구하여라. 해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바로 공식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4H9 해서 답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3번을 볼게요. 이항정리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라고 했는데 a 플러스 b의 4제곱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그러면은 4개 중에서 b를 하나도 택하지 않고 a 4개 택했습니다. 두 번째 4개 중에서 b 하나 택하고 a 3개 택했어요. 4개 중에서 b 2개 선택하고 a 2개 선택했어요. 4개 중에서 b 3개 선택하고 a 하나 선택했고요. 4개 중에서 b 4개 선택하고 A는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계산을 하면은 4C 0은 1이고 4C 1은 4고 4C 2는 여러분들 많이 계산한 친구들은 바로 외웠겠죠? 계산하면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C 3은 4C 1과 같으니까 4죠? 4C 4는 1이에요. 따라서 답을 쓰면 A 4제곱 플러스 4A 세제곱 B 플러스 6A 제곱 B제곱 플러스 4AB 세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1-x의 5제곱 전개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얘는 1이랑 x를 총 5개 뽑는 게 아니라 1이랑 마이너스 x를 총 5개 뽑는 거다라고 했죠. 자, 해봅시다. 5개 중에서 마이너스 x를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러면은 1만 5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마이너스 x를 하나 뽑았어요. 1은 4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마이너스 x를 2개 뽑았어요. 1은 3개가 있고 5개 중에서 1, 2개, 마이너스 x 3개 뽑았어요. 5개 중에서 1 하나, 마이너스 x를 4개 뽑았어요. 5개 중에서 마이너스 x만 5개 뽑았어요.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5C0은 1이죠. 5C1은 5죠. 5C2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이걸 계속 해본 친구들은 외우게 됩니다. 5C2는 10이에요. 그 다음에 5C3은 5C2와 같으니까 10이죠. 5C4는 5C1과 같으니까 5죠. 5C5는 1이에요. 그래서 쓰면 1의 5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는 항들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이런 항들은 마이너스가 짝수만 곱해지니까 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5, x가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플러스 10, x제곱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 x 세제곱 네 번째 항은 플러스 5x 4제곱 마지막은 마이너스 x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x-2y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 y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한다? 전개식의 일반항을 구한다. 전개식의 일반항 구해봅시다. 그러면 총 6개 중에서 마이너스 2y를 알개를 뽑고
그러면 x는 6개에서 r개를 제외한 6 빼기 r 개를 뽑고 6cr, 이게 앞에 개수가 되겠죠. 이것을 전개를 했을 때 6cr, x의 6-r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r제곱, y의 r제곱이니까 정리를 하면 숫자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문자끼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x의 6-r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이 x 4제곱 y제곱과 같아졌을 때 그때의 개수가 뭔지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의 4제곱 y제곱이 x의 6-r제곱 y제곱과 같으려면 r이 무엇이면 되겠어요? 아이고, 여기 y 요건데 r인데 네, 요것만 주의해 주세요. r이 뭐면 되겠어요? 2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r이 2일 때 요 앞에 개수가 무엇인지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c2 마이너스 2의 제곱 구하면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 4 해서 답을 구하시면 답은 60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볼게요. 자,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각각의 조합의 그 수들을 다 더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해서 구하실 건가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1번만 해도 벌써 11개의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끔찍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과서 29페이지의 문제 3번에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었죠. 예제 2번을 포함해서 그때의 등식,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과 그 이항 정리들의 관계들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제 2번과 문제 3번에 나온 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교과서 29페이지의 예제 2번, 문제 3번 요거를 암기를 어느 정도는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이 문제에 해당하는 등식을 써놨습니다. 자, NC0, NC1, NC2 쭉 해서 NCN까지 모든 항들을 다 더한 게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것은 2의 n제곱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번에서 n에다가 1번의 식을 구하려면 n에다가 뭘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지, n에다가 10을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에 10을 대입했을 때 식이 쭉 나오고 우변에는 2의 n제곱, 즉 2의 10제곱이니까 답은 102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이렇게 홀수 짝수항들을 더했다 뺐다 왔다 갔다 하는 식이었어요. 이 식은 우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것은 1 플러스 x의 n제곱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해당되는 것은 n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상황과 똑같나요? n에다가 13을 대입한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어차피 우변은 0이니까 답은 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중반원 마무리의 기본 문제를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준 문제와 발전 문제를 해결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도 좋고 아니면은 오늘 조금 미리 연습하는 겸 해서 문제를 미리 풀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많았는데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